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그래도 나답게, 지은이는 김유은, 발행은 좋은북스입니다. 30만 독자가 열광하는 김유은 작가의 가장 큰 매력은 단연 공감과 솔루션의 적절한 조화일 텐데요. 읽는 이의 마음을 찰떡같이 알아주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분명한 메시지로 해결책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살아감은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거나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걱정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수록된 글들은 독자들에게 그런 고민과 걱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불안함을 대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은 없죠. 나다움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화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나 공감하게 될 것이고 불안함에 의연해지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삶에서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지 않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습관처럼 하던 자책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저자는 왜 본인이 살아감에 능숙하지 못했는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워했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와 고민을 나누듯 유쾌, 상쾌, 통쾌하게 읽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불편하고 공허했다면 이제 이 책을 통해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그래도 나답게 편안하게 관계 맺는 법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순환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나요? 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저무는 것을 보는 게 더 좋다. 바람에 흩날리며 저무는 벚꽃,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 빨갛게 물든 채로 떨어지는 단풍잎 같은 것들에게 더 정감이 간다. 화려한 시작보다 찬란한 마무리가 더 어려운 법이다. 그 어려운 일을 담대하게 해내는 것들을 보며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다지 부지런한 성격은 아니다. 내 삶의 중요도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최상위 몇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스타일이다. 손이 썩 빠른 편도 아니라서 일을 마무리 짓는 속도가 느린 편이다. 그 탓에 나는 제 시간에 화려하게 꽃을 피워낸 꽃나무가 된 적도 없고 제때 맞춰서 어여쁘게 물든 단풍나무가 되지도 못했다. 남들보다 늦게 피는 벚꽃나무였고 겨울이 거의 다 올 때 즈음에야 나뭇잎색을 급히 붉게 물들이는 그런 단풍나무였다. 그래도 멈추지는 않았다. 수시로 변화하는 계절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었고 조금은 느리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내 몫을 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법 꽤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었다. 울창한 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름이면 어느 정도의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의 모습이 되었다는 걸 느꼈다. 앞으로의 시간들을 조금 더 담대하게 겪어내노라면 언젠가는 나도 큰 나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는다. 각자의 성장 속도가 있다. 나처럼 느리지만 꾸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와는 반대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마다의 스타일로 봄을 맞이하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지나서 겨울을 지낸다. 당신은 지금 어느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 궁금하다. 따뜻한 봄볕 아래인지 뜨거운 여름의 한가운데인지 선선한 가을의 문턱인지 차가운 겨울바람 속인지 모르겠다. 어떤 계절이라 하더라도 그것 또한 당신의 나무가 찬란하게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쓸모없는 시간은 없다. 당신이 보내고 있는 일상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하고 아주 뜨거운 햇살에 말라 비틀어지지 않을 만큼 강인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찬란하도록 푸르른 나무가 될 당신이다. 그렇게 마음에 꽃밭이 생겼다. 아빠는 나에게 살아가다가 마음에 구멍이 나면 그 안에 꽃씨를 넣어 놓으라고 그랬다. 뻥 뚫린 구멍을 미움으로 채워 넣었다가 온통 텁텁한 색으로 물들지 않게 그저 예쁜 꽃씨 하나를 넣어 놓으면 된다며 웃었다. 용서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서 살다 보면 평생을 가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다. 잠을 자려다가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갑자기 생각나기도 하는 억울한 기억은 있는 법이다. 그럴 때면 서둘러 용서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 자연스럽게 나쁜 기억이 덤덤해질 때까지 지금의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구멍이 날 때마다 꽃씨를 심었고 시간을 가졌다. 미워할 시간에 내 마음을 돌봤고 용서되지 않는 누군가의 잘못을 연연할 시간에 내 할 일에 집중했다. 시간이 흐르고 미움이 흐려지고 나 또한 조금 더 단단해져 있을 때 알았다. 마음에 꽃밭이 생겼다는 것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도 되고 지나가 버린 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다며 용서 비슷한 것을 할 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마음에 꽃밭이 생겼다. 그럴 때는 조금 쉬워요.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전시회를 가거나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그 감정선에 한동안 빠져 있었다. 감수성이 많은 데다가 마음이 여린 편이다. 그 덕에 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탓에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슬럼프가 자주 오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마다 슬럼프의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슬럼프가 와도 왔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쓰고 일을 한다. 책을 집필할 때마다 두꺼운 노트 한 권을 다 쓴다. 시간이 지난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을 더 좋아해서 손으로 초고를 쓰는 편이다. 그 노트에 빽빽하게 이야기를 적어내는 행위를 슬럼프가 왔음에도 멈추지 않는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함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웬만하면 말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나는 그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나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여전히 글을 너무 사랑하는데 글이 잘 써지지 않는 것 같다고. 글을 쓰고는 있는데 이 글자들이 독자들에게 닿을 수 있을까 불안하다고.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아주더니 마음과 마음을 잇는 따뜻함을 내게 건네주었다. 30대로 보이는 그녀는 본인의 나이가 40대가 훌쩍 넘었다고 그랬다. 그리고는 나에게 말했다. 슬럼프예요. 누구나 오는 것이고 또 누구나 회복하는 거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아요. 그럴 때는 조금 쉬어요. 불안해하지 말고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작가님이 오래도록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슬럼프가 자주 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씩씩하게 일어나면 돼요. 꿈이 조금씩 더 커지기 위해서는 작은 성장통이 있는 법이다. 그 통증이 아플지라도 그것에 의기소침해져서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 우리는 분명히 그 꿈을 이뤄내고야 말 테니까. 상상 속의 불안함은 허구일 뿐이야. 흰 종이를 1시간이 다 되도록 쳐다봐야 했던 적이 있다. 아무 글도 생각나지 않은 날이었다. 가만히 종이만 바라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재택근무자의 장점은 출퇴근이 없다는 것이고 단점 역시 출퇴근이 없다는 것이다. 글이 써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이야. 새벽 어느 즈음으로 밀어버리면 그만이었다. 깜빡깜빡 노트북 화면에 한글 프로그램에서
커서가 깜빡거렸다. 빨리 글을 쓰라고 재촉하듯이 깜빡였다. 아무리 서둘러 글을 쓰고 싶어도 어쩔 수 없었다. 종종 있는 일이다. 왜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인지 가끔은 후회하기도 한다. 인턴에서 정규직 심사에 통과했을 때 감사합니다. 넙죽 인사하고 입사할 것을 꽤 큰 규모의 학원에서 정규 강사 제의가 들어왔을 때 기회를 주시다니 영광이라며 달려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내가 거절했었던 기회들이 머릿속을 동동 떠다니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봐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살다 보면 대부분의 시간은 행복하다가도 아주 드물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나를 힘듦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되기도 한다.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했다. 내가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건 글을 쓰는 행위이다. 아무도 나에게 글을 쓰라고, 작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요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모두가 우려했고 걱정했고 왜 힘든 일을 가려고 하냐며 말리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 두려워진다. 어느 날은 글이 술술 나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단 한 줄도 마음에 들지 않는 글을 폴더에 저장하기도 한다. 아등바등 하면서 그래도 매일 써 내려가는 삶은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이 스멀스멀 머리를 잠식하게 되면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내게 된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걱정처럼 되지 않았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삶은 기회를 주는 법이었고 그 기회에 손을 뻗을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예전에 나를 불면증으로 고생하게 만들었던 고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걱정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글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고 설령 글이 떠오르지 않는 날이 오더라도 그것으로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상상 속의 불안함은 허구일 뿐이었다. 야속하게도 고민은 우리의 불안만을 먹고 자란다. 적당한 고민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발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만다. 과하게 부정적인 상상력은 나를 힘들게 할 뿐이다. 지금 발붙이고 있는 현실에 충실하고 지금의 걱정만 신경 쓰면 된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시간을 가져와서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고민을 미래에서 데려와서 오늘을 어둡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살아갈 만한 게 삶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아니다. 지금의 당신을 믿으면 된다. 걱정이 커지지 않게 현실에 집중하면서 다정한 무관심. 정이라는 단어의 경계선이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정이라는 단어의 경계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더 많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서로의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서로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 그 말이 과한 비유가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들어보면 오히려 더 깊이 알고 있으면 알지 덜 알고 있지는 않다. 어느 집 아들의 성적, 딸의 직업, 심지어 더 나아가 며느리나 사위의 직업과 구체적인 회사명까지도 꿰뚫고 있기도 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단순히 동네 사람들끼리의 정이 담긴 대화의 일부로 치부하는 게 만연하다. 거리두기가 필수이고 그것이 예의인 시대에서 살고 있다. 남이 궁금하지 않고 남도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현대 지성인으로서 약속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런 문화적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한 존재가 된다. 그리고는 정작 자신의 어떤 점이 남에게 불편함을 주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 엄마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 설령 그것이 꽤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남은 남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그랬다.
엄마는 어딜 가나 늘 웃고는 있지만 말하지 않는다. 혹자는 우리 엄마를 보고 조용하다고 말하고 정없는 성격이라고 할지 모른다. 엄마는 그런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사람들과 이런저런 말을 섞다 보면 자연스레 내 남편과 자식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남에게는 가족의 자랑도 단점도 말하기 싫다고 그랬다. 남에게 성격 좋다는 말이나 재밌다는 칭찬 같은 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늘 강조했다. 그런 엄마가 어디서든 멋있었고 좋았기 때문에 엄마의 성격을 닮으려 노력했었다. 결국 말은 돌고 도는 것이고 좋은 말도 나쁜 말도 언제 화살이 되어 돌아올지 모르는 게 삶이라는 그녀의 말을 명심했다. 집에서는 누구보다 아빠에게 애교도 많고 장난기 많은 우리 엄마의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엄마 또래의 사람들에게는 엄마가 너무 벽을 두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을 사는 나에게는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임을 느끼곤 한다. 어딘가에서 나에 관한 이야기가 훌훌 날아다니지 않도록 남에게는 되도록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즐거웠던 이야기도 속상했던 이야기도 그냥 혼자서만 생각한다. 행복한 이야기도 질투라는 독이 되고 슬픈 이야기도 약점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뿐이다. 다정하고 좋은 이웃의 이야기는 드물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가십거리로 치부되지 않게 입을 다물면 된다. 정 혹은 관심이라는 핑계로 허용하지 않는 선을 침범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으로 대응한다. 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행복을 바라며 깊이 파고들지 않는다. 그게 서로를 위한 마음이다. 조용한 응원만큼 따뜻한 마음은 없을 것이다. 시시콜콜하게 알려고 하지 말고 굳이 타인의 삶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조언 같은 말을 건네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캐물어가면서 도와주려 하지 않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무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다정한 관심이다. 나를 바꾸는 실수. 칭찬에 연연하던 내가 있었다. 착하다, 이해심이 많다, 친절하다 같은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 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었다.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하고 무례한 말을 들어도 잘 웃으며 넘겨야 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며 나 자신에게 강요했었다. 괜찮아요. 좋아요를 입에 달고 살았던 나는 괜찮지 않았고 좋지도 않았다. 남이 해주는 의미 없는 칭찬에 나를 가둬놓고 바보처럼 살았다. 남의 말에 맞춰서 행동하는 내가 과연 진짜 나의 모습일지 의문이 들었다. 진짜 나다운 모습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불편한 내색을 했고 내가 해도 괜찮은 일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구별하고 나에게 미안하지 않은 행동을 하려 노력했다.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점차 단계적으로 나를 위한 삶에 초점을 맞춰갔다. 그러다 보니 이제껏 내가 나라고 알고 있었던 모습은 내가 아닌 게 많았다. 나는 종종 예민해지는 성격이었다. 그 탓에 말 한마디에도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인간관계에서 무던히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예민하게 여겨지는 문제들을 사유하게 된 덕분에 다양하고 섬세한 글을 쓰는 일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았다. 글을 쓰는 일이 아무리 고되다 하여도 내 적성에 맞는 일이라서 이 일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럿보다는 이왕이면 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사람들과 모여 수다 떠는 일에 피곤을 느끼는 이유를 알게 되었고 그다지 큰 의미 없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 내 속마음을 정확히 알았다.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면 내 원래의 성격과 반대로 지내려고 노력한 기억들이 더 많았다.
사람 사이에서 불편한 일을 겪고도 모른 척 넘어가거나 꾹 참으려고만 했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에 가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말을 이어가며 분위기 메이커가 되려고 노력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SNS를 들여다보며 주기적으로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연락하려고도 노력했었다. 굳이 불편함을 참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은 나였다. 일상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어딘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게 된 것이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가둬놓을 틀을 만들곤 한다. 삶의 흐름 같은 커다란 틀이 아니라 너무 세세한 것까지 맞추려고 하는 복잡한 틀을 만든다. 자신의 의사보다는 남의 시선과 평가에 맞춰서 제작한 틀에 자신을 구겨 넣으려고 노력한다. 남의 말이나 칭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 쉽게 자신을 다그친다. 남이 말하는 나와 진짜 나의 모습 간의 괴리를 알지도 못한 채 점점 나다운 모습을 잇는 실수를 하는 것이다. 결국 어떤 나라도 이해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은 나 자신이다. 타인의 몇 마디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응원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매일 더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신을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 진짜 당신다운 모습을 느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단단한 응원의 마음을 만들기를 바란다. 자주 고민할 것이고 혹여나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겠지만 함부로 남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바꾸는 실수는 그만하면 되었다. 가벼운 칭찬에 휘청이지 말고 뿌리 깊은 당신만의 모습을 찾아갈 용기를 응원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왜 여태까지 나답게 살지 못했을까? 이제는 나답게 살아도 괜찮을까?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은 당신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그래도 나답게 일독을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